공부는 인생을 바꾸고 공부한 수는 공부를 바꿉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되고, 국가 자격은 다시 기술 자격과 전문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민간 자격은 공인 자격과 등록 자격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은 아무리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아셨나요?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을 왜 구분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효용성 때문입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그 자격이 활용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에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죠. 근데 민간 자격은 민간의 수요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민간인이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간 자격증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할 때 그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국가 자격을 취득할지 민간 자격을 취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국가 자격이든 민간 자격이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재를 사야 되고 때로는 강의도 수강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격증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의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국가 기술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자격이다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 자격이 이에 해당하는데, 자격의 등급은 가장 상위 고급 기술 자격증인 기술사, 그 종류로는 건축 시공기술사,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소방기술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격에서는 기능장이 가장 높은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 기능장, 위험물 기능장, 제빵 기능장, 제과 기능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기술 자격증의 대표격인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컬러리스트 기사, 대기 환경 기사, 소음 진동 기사, 조경 기사 등이 있습니다. 기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산업 기사. 마지막으로 전 국민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즉 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에는 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큐넷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술 자격 시험에 자격 정보 이쪽을 클릭하세요.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과 아래로 내려보시면 타기관 시행 종목으로 나뉘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용접, 채광, 조리,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건축을 보시면 건축 구조기술사가 보이고 건축 목공 산업기사, 건축기사, 비계기능사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조리 쪽을 한번 보시면 조리는 보고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조리 기능장 등 이런 것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행 종목으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타기관 시행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영화진흥위원회 등등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비서 1급, 2급, 3급, 컴퓨터 활용 능력, 한글 속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나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보시면 여기에 자격증은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이러한 자격증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최근에 시행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나오네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그래픽 전문가,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등 이러한 자격증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 시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국가기술 자격 탭 옆쪽으로 보시면 국가 전문 자격이 보이시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국가 전문 자격은 자격의 시행처를 확인하고 응시해야 하는데 또 국가기술 자격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과 아래로 내려보시면 타기관 시행 종목으로 나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행 종목으로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보이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가 있네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이렇게 각 개별법으로 규정한 자격증들이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타기관 시행 종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안경사, 영양사, 장례지도사 등등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 강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등등 수많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도 국가 전문 자격증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격 정보, 그리고 그 옆에 국가 자격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법무사를 해보겠습니다. 법무사 검색하시면 법무사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이렇게 어떤 기술 하나를 중심으로 기술 숙련도에 따라 자격 체계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는 말 그대로 기술 자격증입니다. 어느 하나의 기술계에서 직급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물류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환경영향평가사 등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에 어떤 자격증이 존재하고
자격도 필요한지 꼼꼼하게 파악한 후 자격 준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간 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과 등록 민간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격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민간 자격 국가공인 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며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 가치를 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 등록은 민간 자격 신청자가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 대장의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 운영 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 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 등록해주는 자격을 말합니다. 2020년 초를 기준으로 민간 자격증의 종류는 37,000개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민간 자격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37,000개 민간 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단 97개뿐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쓸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 자격 정보 사이트에서 자격 정보를 클릭하시고 취득하려는 민간 자격의 정확한 자격명과 자격 발급 기관의 기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취득하려는 민간 자격을 해당 자격의 자격 발급 기관이 아닌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자격을 받게 되면 그 자격은 무용지물의 자격이 됩니다. 반드시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자격 훈련 기관과 비용 및 자격 취득 절차를 상세히 문의하신 후 자격 취득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자격증 걷기 지도자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격 구분은 등록에 클릭하시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격 관리 기관이 여러 곳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힐링 워킹 아카데미의 자격 정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힐링 워킹 아카데미 기관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상세히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격 구분을 전체 등록에 놓고 주거복지사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격 구분에 전체 등록을 놓으시고 동일한 자격명인데 등록 자격도 보이고 공인 자격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자격명에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럼 이 자격증이 국가 전문 자격증일까요? 그럼 좌측에 국가 자격 정보를 클릭하셔서 검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큐넷에서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큐넷의 기술 자격 시험에 자격 정보를 클릭하셔서 여기 시행 종목명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도 아니고 공인되거나 등록된 민간 자격도 아닌 사기 자격증이란 말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네이버에서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들이 보이고 여기 내려보시면
자격 시험 공고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시험 공고가 나오네요. 공고를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고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따라 2020년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되어 있네요. 공고된 이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다시 여기 내려보시면 질의응답이 보이네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가 전문 자격이 맞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찾아볼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장품법 제3조의 4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법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3조의 4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3조의 4가 나오네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에서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 국가 자격시험인 경우에는 큐넷이나 민간 자격 정보 사이트에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의 시험기간을 확인하시고 시험기간 사이트를 찾아보시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민간 자격은 때때로 고가의 교재비, 강의비를 요구하는데 막상 취득하면 전혀 쓸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처음에는 모든 교육이 무료이지만 자격증 발급 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매년 1,5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JTBC와 MBN 뉴스, YTN 뉴스 등 각종 뉴스에 보도된 민간 자격증 피해 사례를 보면 627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알고 보니 등록도 안 된 민간 자격이라서 전혀 써먹을 수 없는 상황.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2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후 6주간의 수업을 듣고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그 협회 소속으로 강의할 수 있다고 해서 비용 납입하고 수강 후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 시험비를 추가로 또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틀렸고 몇 점이나 나왔냐고 문의했더니 협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일을 제기하냐고 반문하였답니다. 정말 어이상실이지 않습니까? 2017년 어느 날 광주에 위치한 어느 땡땡인재개발원이라는 업체에서 자격증 설명회를 합니다. 이제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치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치매관리사라는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정말 좋은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때마침 정부가 전국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 개소하는 등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는 준비 단계에 있었는데 고령 사회를 맞이해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치매 안심센터에 취업할 때 취업에 용이한 자격증이 치매관리사 자격증이라는 땡땡인재개발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상황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래서 어떤 간호조무사분이 80만 원을 납부하고 2개월의 수강을 통해 치매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격 취득 후
모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헐, 황당한 답변. 그런 자격증이 있었나요? 그런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희는 간호사만 뽑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 자격증은 등록된 민간 자격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취득한 치매관리사 자격증은 사실 80만원짜리 플러스 2달의 시간이 담긴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한편 JTBC 뉴스의 이슈 플러스라는 코너에서 어떤 민간 자격 사이트를 통해 기자가 자격증을 따보기로 하였는데 온라인 강의를 대충 건너뛰기 하면서 듣고 자격증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후 자격증 한 개당 발급비 9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격증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기자는 요가 지도사 1급,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 1급 자격증을 당당히 취득하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 기자는 요가나 커피 바리스타 실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2개의 자격증을 따는데 채 5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국가 전문 자격은 취득할 때는 어렵지만 창업이나 취업 시 그 자격이 필수이거나 우대사항 등이 법적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그 자격증이 없으면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증은 창업이나 취업 시 반드시 필요한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요? 반면 민간 자격증의 대부분은 창업과 취업 시 그 자격이 필수사항이거나 우대사항의 자격증이 아닙니다. 즉, 자격 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업체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면 100%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련 업체의 말만 믿고 시작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여러 경로, 즉 주변 지인, 유튜브 검색, 포털 검색, 인터넷 카페글 검색, 현업 종사자의 진솔한 답변 등등을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는 등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제 취업할 곳에 그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에 가점이 주어지는지, 도움이 되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자격 취득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자격증 준비는 인생 2막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을 잘 구분하시고 검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 취득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